그런데 반해서 급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급여 수준은 근데 시세가 월 만원입니다. 만원이 넘어요. 이건 굉장히 장점이죠.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높습니다. 오늘 컨텐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고요. 4060 무경력자, 퇴직자 또는 자영업 준비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2030 세대들은 제가 아파트 시설관리 취업은 가능하면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요. 4060 무경력자, 퇴직자, 퇴직을 했으면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근로소득지를 찾아가든 둘 중에 한 가지겠지만 제가 오늘 내용에서 곧 상세하게 한번 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 취업이 최고의 선택인 이유 베스트 7입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기 전에 좋아요나 구독 중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이제 채널에 이제 신규로 유입되시는 분들도 많고 과거에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더 보완도 되고요.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솔직하고 담백하게 녹여낸 보석 같은 컨텐츠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 취업이 최고의 선택인 이유 베스트 7.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 진입 장벽이 낮다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력서 접수 후 3일 후에 바로 출근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의 아파트를 많이 겪었잖아요. 1년 이상 근무를 한 곳도 있고요. 짧게 근무를 한 곳도 있고요. 빌딩 소장도 잠시 거쳤고 총 7, 8군데를 거쳤는데 제가 이력서를 접수를 하고 80%가 당일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얼굴 한번 보자. 면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그래도 같이 일할 사람인데 얼굴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언제 시간 되시냐? 시간 되실 때 한번 방문해서 커피 한 잔 했으면 좋겠다. 거의 80%? 90% 정도는 전부 다 연락이 왔었고요. 면접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가서 얼굴 보고 커피 한잔 하고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도 거의 8, 90%예요. 거의 다 오라고 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도 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시설 관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탈출을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특히나 이 퇴직자나 이 자영업 준비자들 이런 분들이 다음 이제 근로소득 인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생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런 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방어도 돼야 되고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의식주에 들어가는 이제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이제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만들든지 임대소득을 만들든지 사업소득을 만들든지 그 셋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소득도 있겠지만은 임대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같은 것들이 이제 세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당장 이제 근로소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충당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일반 퇴직자가 또 다른 4060 세대입니다. 이 나이에는 또 다른 회사로 이렇게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40대가 넘으면 특별한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견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직을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반면에 이 아파트 관리소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고 취업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죠. 인터뷰도 굉장히 간단하고 면접도 간단하고 이력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파트 관리소 취업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장점이라는 뜻이죠. 자영업 준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뒤쪽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영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 아파트 관리소에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후반부에 아주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는지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이 이 4대 보험
가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 용역사다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이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됩니다.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사회 구성원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퇴직자든 자영업을 준비할 때 이 4대 보험 직장 가입자가 이제 박탈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심리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던 이건 딱 제 경험담입니다. 저도 이제 소기업, 중견기업, 뭐 대기업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이제 하면서 숙박업체를 이제 또 준비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뭐 자영업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가 이제 박탈되면서 지역 가입자로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가입자로서의 내는 어떤 4대 보험금이 좀 부담감이 크거든요. 실제로 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든지 뭐 고가의 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 4대 보험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든 사업체를 운영을 하든 이 4대 보험에 한해서는 직장인 가입자로 유지되는 게 가장 사실은 현명하고 이익이 됩니다. 금전적인 측면을 봤을 때요. 심리적으로도 사실 그래요. 제가 이걸 실제로 다 겪었던 일입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직장 가입자로 계속 있다가 지역 가입자로 되면 왠지 모를 어떤 고립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금전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고요. 제가 갑자기 직장 가입자였다가 이제 지역 가입자로 돼서 뭐 4대 보험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뭐 한 월에 막 50만 원, 60만 원까지 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뭐 자영업 준비를 하시든 나중에 자영업을 하시든 간에 자영업을 하면서도 4대 보험에 한해서는 직장 가입자를 유지하는 편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을 더 취득을 하게 되면은 또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 방송을 충분히 이때까지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한테 이론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뭐 여러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신용의 유지입니다. 크레딧이죠. 금융 여신 활용성이라는 부분에서 이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아르바이트, 국세청에 내 소득이 신고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로는 월에 뭐 500을 벌든 700을 벌든 그거는 내 크레딧 이 신용이죠. 여신을 일으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셜리 나의 인컴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득, 국세청에 신고되는 어떤 내 소득이 있어야지만이 이 금융여신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퇴직자든 이 자영업을 준비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저도 그랬었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동산과 이제 숙박업을 하면서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 금융비라는 게 발생을 하죠. 거기에 대한 어떤 디펜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은행 배당을 주식 배당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ETF에서 배당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인컴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방어하기가 심리적으로도 금전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주의는 이 신용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다. 반대로 이 신용이 없다. 4대 보험 가입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은 은행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4대 보험 가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 근로의 연속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영업 준비기간 구간에 금융비용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뭐 이번과 약간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신 후에 근로소득을 하겠다가 아닌 내 나름대로의 뭐 자영업 사업을 한번 이제 해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죠. 뭐든 뭐 프랜차이즈를 하든 국수집을 열든 뭐 통닭집을 하든 최소 뭐 5천만 원에서 뭐 1억, 2억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오픈을 하는 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그 다시 수입이 들어오는
그 구간 동안 일정 구간 동안 내 지출이 더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고정비가 더 많이 빠져나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구간을 우리는 이 좀 전문 용어로 데스밸리 구간이라고 합니다. 뭐 직역하면 뭐 죽음의 계곡 구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영업이나 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처음 구간에 금융 비용이죠. 금방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에 투자를 목돈을 투자를 했다. 설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뭐 이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금융 비용의 어떤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쉽게 가능하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빨리 취업을 할 수 있고 쉽게 또 이렇게 이직이 또 용이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퇴직자든 뭐 자영업 준비자든 데스밸리 구간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하락장에서 버티는 힘이 된다. 뭐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2교대 근무 장점. 근무 후 2일 온전히 24시간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시설 당직 기사로 이제 일을 했을 때가 한 2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숙박업 사업을 계속 이제 세팅을 하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금융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구간 동안. 최소 뭐 한 3개월, 6개월, 뭐 1년 정도가 이제 전 세팅 기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뭔가 일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일반 회사로 또 들어가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 이제 관리실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뭐 우연찮은 기회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뭐 이제 충분히 뭐 일을 하고 데스밸리 구간을 이제 덕분에 잘 넘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2교대 당직 기사로 이제 그런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근무를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거기 이제 가 있어야 되니까 오롯이 거기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사업에는 신경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있어서도 뭐 얼마든지 뭐 전화 영업이라든지 뭐 전화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은 휴대폰으로 또 얼마든지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몸은 거기 담고 있지만 내 일을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는 말이죠. 뭐 경매 물건을 검색한다는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온라인으로 요즘은 뭐 TM 업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바야흐로. 좀 극단적인 얘기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방송하면서도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굳이 사람을 안 만나고 내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뭐 요즘 디지털 노마드 뭐 그런 형태로도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자, 그래서 물론 뭐 하루 24시간은 오롯이 내 몸이 거기 가 있어야 하지만 그 다음날 이 길은 온전히 24시간 동안 내 일을 또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뭐 은행을 방문을 한다든지 뭐 건축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뭐 감리 역할을 또 수행한다든지 또 다른 내 뭐 개인 볼일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뭐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뭐 거기에만 뭐 있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뭐 자영업을 준비를 할 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잠시 거쳐가기가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만들면서 뭐 4대 보험 가입장 뭐 이런 신용도를 또 확보를 하고 내 실속을 차리는 데는 아무런 뭐 무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장점이다라는 뜻. 얼마든지 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높은 급여입니다. 뭐 일하시는 분들은 뭐 급여가 작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나름대로의 높은 급여를 또 받아봤고 외국에서 주전 근무를 할 때도 굉장히 높은 업무 강도의 일을 또 이제 수행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 경험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하는 일, 업무 강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회사를 다닐 때 업무 강도를 예를 들어서 뭐 한 7, 80 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아파트에서 하는 일의 업무 강도는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그런데 반해서 급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파트 이제 당직 기사, 뭐 어떤 업무 스킬, 어떤 능력치, 뭐 해야 되는 뭐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급여 수준은 24시간 당직 수준으로 한 23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시세가 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넘어요. 이건 굉장히 장점이죠.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230만 원이면 아무도 안 가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럴 일은 없어. 시세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이점이에요. 장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시간값을 받는 거예요. 시간값. 무경력자도 충분하다. 감시 단속적 근로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파트에서는 이 소방이라든지 전기 설비, 사고에 대비한 한 사람은 반드시 상주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누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뭐 누전 상태가 돼서 뭐 발화가 돼서 화재가 났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파트 관리실에 아무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시 단속하는 거예요. 그게 감시 단속적 근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충분히 금융비용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고 그 자영업 준비 기간, 그 준비 구간에 데스밸리 구간에 리스크 해지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뭐 일 가능하면은 뭐 일근직이 좋겠지만 또 당직 근무에 2교대 3교대 당직 근무에 그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영업을 준비하고 본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2교대 근무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내 자영업 준비를 할 때는 오롯이 그 24시간 데이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 일을 본업으로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나이가 60세, 70세인 분들한테 뭐 또 다른 뭐 자영업을 도전하는 것 그것도 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적화된 어떤 루트, 최적화된 사람, 이 일에 최적화된 사람은 이 아파트 당직 근무라든지 뭐 교대 근무 당직 기사 업무에 최적화된 사람은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퇴직을 하고 정년 퇴직을 하고 내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최적화된 잡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간에 데스밸리 구간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쳐갈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인데 출근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관리 과장도 했고 빌딩 소장도 했고 당직 기사도 했잖아요. 다 경험을 실제로 다 하고 제가 뭐 근로 계약서까지 방송에서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업무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근 부담감이 없죠. 자, 그러니까 몸만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적인 부담감, 심리적 부담감이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있으면 돼요. 그게 감시 단속적 근로의 장점이죠. 내 몸을 거기 갖다 놓으면 됩니다. 내 물리적인 몸만 거기에 그냥 포지셔닝 시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딴 생각을 해도 상관없죠. 뭐 대응만 하면 되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히 뭐 주어진 과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수동적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급여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많다. 심리적 부담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안 써도 되는 내 ATP, 내 HP를 나의 에너지죠.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남은 에너지를 내 자영업 준비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서류상 경력 축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입니다. 뭐 자영업 준비를 잘 해서 데스밸리 구간을 충분히 잘 넘기고 이제 안정화 기간에 또 올라도 이걸 충분히 또 투잡으로도 연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겪었고요. 플랜 B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자영업이 안 됐을 때, 만약에 안 됐을 때 일반 회사라도 충분히 이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영업 투잡도 가능하죠. 근데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늘 또 다른 플랜, 또 다른 계획, 차선책이라는 걸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전기와 기계, 소방 모두 다 경력으로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로도 이직이 충분히 가능하다. 2잡, 3잡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제가 전기기사 자격증 관련해서 여러 영상들로 여러분들한테 뭐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할 수 있는 자영업이라든지 또는 뭐 회사 취업이라든지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이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아는 영상에서 뭐 지속적으로 아주 다채롭고 다양하게 뭐 소개를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또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요. 자, 진입장벽이 낮고 4대 보험 가입이 또 가능하고 자영업 준비 기간에
그 데스밸리 구간을 충분히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고, 야간 당직 근무 이의 장점을 또 충분히 살릴 수가 있고, 업무 강도에 비해서 높은 급여가 보장이 되고, 출근 부담과 업무 연속성이 없고,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축적된 에너지를 내 일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리고 자선책으로도 또 다른 제2의 인생이죠. 요거는 퇴직자가 뭐 자영업이 아닌 근로소득을 지속하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전기 쪽이나 기계 쪽이나 소방 쪽으로도 일반 회사로도 제2의 인생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전기나 소방 쪽은 정년이 없습니다. 일반 뭐 회사들은, 저도 일반 회사를 다녔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업무 특성상 전기나 기계 소방 이런 쪽은 정년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몸 상태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 업무를 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뭐 78세 거의 80 가까이 되신 분들도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뭐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제가 또 현업에 있기 때문에 80 넘으신 분들도 현업에서 뭐 한 달에 400, 500씩 넘게 버시는 분들도 제 눈으로 실제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반 회사에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 기술직에 한한 거예요. 기술직에 한해서는 이게 7, 80 넘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전기 쪽이 그렇습니다. 특히 전기 쪽이. 그렇기 때문에 내 방송을 이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특별하게 추천드리는 이제 분야는 이제 전기 분야입니다. 뭐 기계 분야도 좋고 소방 분야도 좋은데, 본인의 캐릭터에 맞게, 성향에 맞게 계획을 좀 가지고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자영업과 이제 일반 회사, 근로소 중에 극단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이 안정적 근로소득과 이 자영업 준비를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바벨 전략입니다. 안정적 근로소득을 확보를 하고 왼쪽 주머니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작은, 그리고 이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영역의 어떤 내 오운 잡이죠. 내 일, 내 자영업 준비를 같이 하셔야 돼요. 양립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제가 그 중간 과정에서 이 아파트 관리소 취업이 충분히 그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 취업 관련해서는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고정 댓글로 또 남겨드릴 테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이력서 컨설팅도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무료로 이제 컨설팅 많이 해드렸습니다. 취업 컨설팅 많이 해드렸고, 이력서 작성도 많이 해드렸고요. 이때까지 제가 이력서 컨설팅으로 아파트 관리소에 취업시켜 드린 분이 제가 어림잡아 계산만 해도 100분 정도가 넘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무료로 뭐 이력서 컨설팅을 많이 해드렸고, 첨삭도 많이 해드렸고, 제가 이력서를 직접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이력서 첨삭 요청이 와서 뭐 불가피하게 뭐 이력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진행되고 있는 점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2달, 3달, 4달 동안 이제 뭐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내 이력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력서를 보냈는데 나한테 전화가 안 온다. 내 이력서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돈이라는 점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4060 무경력자, 퇴직자, 자영업 준비자, 아파트 관리소 취업이 최고의 선택인 이유 베스트 7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영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든 퇴직자분들이든 여러분들의 건투를 응원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강의 총량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 시간에 가치까지 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취업 컨설팅으로 수십 명의 취업 희망자분들을 3일 안에 이력서, 면접, 출근까지 메이드시켜드렸습니다. 나의 역량과 관계없이 단지 그 취업 경로를 몰라서 괜찮은 급여와 근무 조건에 시설관리 분야 진입을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강의가 아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설관리 분야 취업 경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경력자도 가능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시설관리 취업 핵심 노하우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 철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강의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클래스 소개, 수강 대상, 강의의 장점,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요. 이 시설관리 분야 소개와 업무 분장,
그리고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직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급여를 예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채용 공고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내 선택의 폭이 넓어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뤄볼 테고요. 무경력자들도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합격할 수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접 노하우와 피고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로 형태와 퇴사 방법, 그리고 연차 수당, 실업급여 수급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근무하면서 자격 취득 이후에 경력 관리와 시설 관리의 미래, 그리고 이제 맺으면서 안정적 근로소득과 업사이드 리스크가 높은 분야의 직업을 양립시키는 구조까지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클래스는 무경력자도 가능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시설 관리 취업 핵심 노하우를 소개해드리는 강의입니다.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많아짐에 따라 특히 40, 60 세대, 그리고 70대까지도,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 시설관리 분야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역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로로 취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강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취업 그리고 출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장점은 빠른 취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의 취업 컨설팅으로 3일 안에 또는 이틀 안에도 취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력서 첨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일반 직장에서 대략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부동산 사업 영역, 그리고 부동산 관리 영역이죠.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 과장, 소규모 빌딩 관리소장을 거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을 도와드리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설관리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